네, 화면이 어둡게 좀 보인다고 하는 LCD 모니터입니다. 일단 분해를 해서 살펴보니까 보통 이 정도 연식이다, LCD 연식이다 그러면 이제 보통 백라이트, CCFL, 형광등 같은 것이 좀 불량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럴 것이다 라고 분해를 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건식처럼 쉽게 생각한다면 콘덴서라도 불량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있겠죠. 이게 이제 콘덴서 쪽보다는 이렇게 봐보시면은 이게 트랜스라 그러는데, 트랜스가 이렇게 봤을 때에 한쪽이 좀 누렇죠? 새카맣다고 해야 되나요? 누룽지처럼 누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거 트랜스 불량이구나 라고 지레짐작 일단 눈으로 봤을 때에 판단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작업 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과정, 그러니까는 일이 좀 많아지는 이런 백라이트 이 자체를 교체 수리하는 것보다는 일단 거기까지 안 들어가고 진입 과정에서 덮개 열고 그 다음에 바라볼 수 있는 전자기판에서 수리가 끝난다고 하면은 작업 과정이 그래도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좀 쉽게 끝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업 시간도 그만큼 줄일 수 있고요. 그럼 이 트랜스 어떻게 살펴볼까요? 내부로 한번 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인버터 하나를 얘기해 드리면 이와 같이 이게 트랜스가 두 개씩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경우는 좀 하나짜리인데 다시 보여드리는 경우는 두 개짜리입니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가 한 쌍으로 모여져서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 같은 트랜스 종류가 비슷한 형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 구조 내부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쪽에 코일 감겨져 있는 쪽에 코일 감겨져 있는 쪽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나오고 그러니까 1차 측, 2차 측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12V 입력이 돼서 800V 내지는 1200V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고 봤을 때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이 결론적으로 탔다는 거죠. 한쪽이 탄 거예요. 저거는 새카맣게 돼 있다는 거. 그거는 트랜스 두 개 중에서 하나가 고장이 났다, 이렇게 예를 들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전에서 뜯어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뜯어보기 전에 기판의 밑면을 바라보게 되면은 기판을 그대로 했을 때 기판 밑면 뒤쪽에 새카만 자리가 표시되죠, 그죠? 그대로 살펴본 자리가 어떻습니까? 새카맣게 탄 자리죠, 그죠? 이게 그럼 저걸 것이다 라고 개념으로 살짝 살펴봐도 진단은 쉽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한다 그러면은 2차 쪽을 염려했던 이런 백라이트 불량은 아닐 것이다 라고 여기에 이제 납땜 몇 군데를 떼보시면 금방 알 수 있겠죠. 우선 먼저 트랜스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트랜스라고 그래도 이쪽 트랜스를 먼저 추출해 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선을 약간 좀 빼놓고 우리 빨래추처럼 넣어주려고 하는 거, 우리 보통 무대매를 하듯이 장내가 좀 한 상태에서 이거 빼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인두기 가지고 뺄 수도 있기도 하고요. 저는 흡입기 가지고도 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저는 먼저 니퍼로 다리를 바싹바싹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불량 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어 있는 다리를 자르겠습니다. 바싹 자르는 거죠. 기판에서. 튀니까 눈 조심하세요. 자, 손으로 가리고 잘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자리 있잖아요. 이거를 올라와 있는 자리, 이 자리를 이만큼 올라왔다 그러면 이만큼 바싹 잘라내는 거예요. 지금 하는 작업은.
뭐 남겨놓고 해도 되긴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저는 여기 이렇게 해서 흡입기로 하게 되면은 작업 효율을 좀 더 향상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거를 빼야 되겠죠, 그죠? 이거 같은 2차측, 1차측 나누게 되는데요. 잘 흔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납이 쭉 빨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녹았죠, 그죠? 한쪽은 다 빠진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맞은편 인도는 다 썼죠. 상태에서 떨컥하니까 이게 떨어져 버리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보는 상태에서 이쪽 부분 아까 새까맣게 탔던 부분 있죠. 눌었죠, 그죠? 이렇게 해서 패널이라는 이쪽에 아크릴 PCB 입판이 눌었습니다. 그만큼 이쪽에 새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누룽지처럼. 이 부분 또한 고장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인을 생각해 보면 한쪽이 어둡게 나오니까 모니터 전체가 좀 어둡게 보였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여기 보호 테이프를 풀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네요. 이렇게, 그죠? 지금 보이다시피 테이프를 벗겨내니까 이쪽 부분처럼 구리선, 구리 색깔이 보이고 가운데는 이렇게 생겨 있으니까 이게 1차측이라 그랬죠. 2차측. 이건 테스트기라든지 또는 엘샬메타 이쪽에 헬리 용량 잴 수 있는 그런 측정기를 들이대지 않고도 탄 자체가 보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 때문에 그랬다. 한쪽은 동작이 되는데 이게 한쪽은 동작이 안 된다. 이게 램프가 하나가 밝지 않기 때문에 화면 전체적으로 안 밝았구나 라는 경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는 똑같은 제품을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엘셜메타가 있는데 엘셜메타를 채정하지 않고도 이번 같은 경우는 테스트가 가능하죠. 네, 그런 상태라고 하시면은 이 상태에서 보셨을 때에 5m에 놓고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탄자리죠, 그죠? 이게 그리고 선이 굵게 표시되어 있는 자리, 이 굵게 표시되어 있는 자리가 1차선이라고 그랬잖아요. 2차선이고 양쪽에 이렇게 해서 이쪽에 측정을 해 보도록 합니다. 여기 측정을 하니까 테스트기에서는 0옴,
전혀 나오지를 않네요. 무한대란 뜻이죠. 끊어졌다는 뜻이네요. 끊어졌다는 뜻.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반대측 2차 측을 재봅니다. 반대편 2차 측을 재보니까 9365.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키로 5미니까 점 앞에 소수점 하나 있어.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0.9km. 그죠? 0.9km. 9360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은 안 나가니까 끊겼다는 거죠. 이거는 끊겼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죠? 1차 측에서는 몇 음이 나갈까요? 1차 측에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합니다. 네, 1차 측에서는 측정 조금 잘 재기 위해서 접촉률이 좀 그러니까 1차 측에서 반드시 잘 되고 측정을 해보도록 하죠. 1차 측에서 측정을 하니까 0.245, 0.2160, 0.245, 네, 0.20, 0.19, 0.20, 18. 네,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는데 이제 정전기가 꽉 차고 멈추게 되면 쉽게 해서 현재 니드봉에서 접점이 불량하기 때문에 예, 접점이 왔다 갔다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현재 0.18로 네, 측정을 하도록 하죠. 0.18. 그러니까 이거는 소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0.18. 그러니까 합선된 거나 똑같은 건데 어쨌든 저기다 전기를 넣게 되면 자장이 형성돼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전기를 좀 왔다 갔다 해서 스위치 작업을 해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멀쩡한 거, 네, 멀쩡한 거를 측정을 해보도록 합니다. 방금 쟀던 것부터 할까요? 0.18 나왔죠? 여기서도 측정을 해보면은 몇 음이 나올까요?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반드시 잘 쟀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0.25 마킹 되고 있고요. 23, 22, 0.21. 이 저항치를 좀 측정하고 있는 건데 여기 지금 저항치 같은 경우는 0.18, 0.19. 이 제품 같은 경우도 0.18로 네, 일단 기록을 하도록 하죠. 자, 그 상태에서 2차 측, 진짜 아까 거의 뭐 1kg 해당되는 93, 0.93 뭐 이런 정도 나갔죠. 그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쪽 2차단의 첫 번째 거 한번 재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9282, 네, 9282, 그죠? 숫자가 0.9282. 자, 그 맞은편을 측정을 마저 해봅니다. 0.9290, 0.9289, 0.9290 이렇게 숫자가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원 상태, 정상적인 것이니까 이걸 꽂으면 되는 거죠.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불량이니까 이것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예. 고양 증상은 화면이 어둡게 보이는 거니까 이거 가르쳐서 이쪽 형광등을 켜주면 되는 것이 아니느냐. 한쪽이 죽은 거니까 죽은 걸 살려서 켜주게 되면 전체가 다 환하게 보일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개념으로만 잡아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만 간단하게 가려도 될 수 있다는 희망, 네, 이렇게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1차 측과 2차 측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딱 집어넣고 납땜을 하면 되겠죠. 납땜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스펀지를 딱 대고, 왜냐하면 뒤로 밀리니까 이렇게 살짝 대고, 그리고 눌러주게 되면은 스푼지가 눌러주는 힘이 있으니까 살짝 눌러주고 한쪽 끝에만 이렇게 좀 잡아서 먼저 납땜을 하게 되죠. 그죠? 납을 이렇게 해서 떼었어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 하나 해서 살짝 납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잘 보면은 꽉 눌러졌나 잘 하고 여기서 아까 납땜됐던 다리 살짝 대고 너무 세게 누른 기판이 또 납땜돼 있던 자리가 다 밀려나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거
야, 이렇게 다 떼왔거든요. 네, 잔납 없고요. 납 찌꺼기 달라붙은 거 없고. 네, 잘 됐네요. 이렇게 다 잘 떼었죠, 그죠? 자, 여기에서 네, 보충 설명 하나 더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이 상태. 그리고 이 고장난 상태, 이거죠? 네, 고장난 상태를 봐가면서 지금 그대로 네, 기두덩치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되어 있죠. 그걸 뒤집어 놓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죠? 이게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조와 원리 그대로 놓아져 있는 위치대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페라이트 이렇게 부르죠. 페라이트. 그 다음에 또 철심. 재질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가볍게 되어 있는 거 재질 같은 경우는 네, 규수로 되어 있는 이제 철심이라기보다도 이제 페라이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코일을 감게 되는데, 이 코일을 감을 때 여기 그대로 감게 되면은 이렇게 감게 되어 있죠. 합쳐져 있는 거를 그대로 감겠습니다. 두 줄 감겨져 있는 건데 같은 원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우리가 보통 1차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차측. 잘 안 보이시나요? 이 자리만 좀 확대를 좀 해볼까요? 네, 보이십니까? 네, 그거 좀 보이긴 보이네요. 그 다음에 2차 측은 어떻게 감겨져 있느냐 라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요 포인트, 여기도 포인트, 여기도 포인트, 여기도 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이쪽에서부터 먼저 가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2차 측인데 2차 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감겨져 있어요. 권선 대비해서 해야 되니까. 여기도 2차 측은 네, 굉장히 많이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권선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가끔 드렸습니다만은 N1분의 N2 니꼬로 V1분의 V2. 예, 요 1차측 얘기하는 거고, 이건 권선이고, 1차측 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2차측 전압. 이게 10번 감았을 때는 여기 배수가 하게 되기 때문에 몇 번 감냐에 따라서 전압이 나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1차측에 여기다가 12V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FET라고 그러는데, 네, 스위칭 소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 스위칭 소자가 전기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붙였다 끊었다, 붙였다 끊었다, 이었다 잘랐다, 이었다 잘랐다, 있기 없기, 하이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됩니다. 어디를? 1차 측을. 전기를 직류니까, 그래서 직류거든요. D식. 전기를 보냈다가 멈췄다, 보냈다, 멈췄다, 보냈다, 멈췄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전기를 넣었다 뺐다 하니까 여기에 그 자장이 형성돼서 2차 측에 전기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똑같이 파형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철심 페라이트 여기에 따라서 약간 왜곡된다시피 나올 수 있기도 하고, 더러는 내극등이 좀 펴져가지고 사인파처럼 나올 수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되냐, 전압이 유기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고리를 잘 감고 페라이트 구조에 따라서 이게 구형파든 톱니파든, 톱니파는 이걸 얘기해줘. 톱니파는 이거 톱처럼 생겨져 있다. 이게 거기에 정상적으로 1차측 보내준 대로 그대로 파형 잘 나오는 경우는 이 질 자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그 상태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2차 측에도 이러한 펄스에 해당되어져 있는 거, 1차 측에서 보내져 있는 펄스에 해당되는 것이 2차 측에 나오면 돼. 예. 근데 지금 현재 한쪽이 무너졌잖아요. 얘가 새까맣게 탔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대로 이렇게 되면 이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측 코일 관계에서 정상이고, 여기는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데, 이쪽에는 지금 안 나오잖아요. 아까 재봤죠? 테스트로 재니까 이게 0옴 나왔지 않습니까? 0옴. 이게. 여기는 몇 나왔습니까? 9293? 92? 그래서 이거는 0.1, 이게 거의 1kg라는 뜻이죠. 1kg 해당되어져 있는 거. 900, 예를 들어서 단위로 하게 되면 929옴 나왔겠네요. 929옴. 약칭으로 하게 되면 뭐 대략 이 정도 된다. 라는 뜻입니다. 옴수를 측정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제품의 기준을 잡았을 때 그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값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값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자장이 형성이 안 되니까 여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백라이트, 그러니까는 CCF라는 이런 형광등을 켜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거를 꽂아서 이렇게 꽂아서 또 한쪽 마저 꽂아서 해야 되는데, 한쪽 형광등은 불이 들어오는데 한쪽 형광등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죠? 이게 트랜스의 구조는 이와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작업한 건 트랜스를 가른 거죠. 이제 가서 실험을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모니터 몸체에다가 장착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홈에다 집어넣고, 나사를 진드나에서 일단 2개만 좀 꽂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AD보드에 정원 공급되는 부분을 꽂고, 그 상태 그대로 뒤집어서 여기에다가 스위치를 연결을 하고, 스위치 라인이죠, 그죠? 이게 스위치 홈에다 그대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백라이트라고 하는 CCF를 여기다가 꽂게 됩니다. 꽂았죠, 그죠? 그리고 하나 더 남았죠, 그죠? 여기. 그러니까 LVDS 케이블이라고 하는 거, 화면 밖에 나가 있나요? 여기 LVDS 케이블이라는 거, 이거를 여기다가 꽂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 넷존보드에다가 AD보드로부터 넘어오는 케이블을 패널에 뿌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가, 밤이라 그런지 이렇게 해서 안 보이나요? 카메라를 좀 가리게 됐네요. 자, 꽂았어요. 이렇게. 연결은 됐거든요. 이 상태에서 전기를 꽂아봅니다. 그러면 화면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꽂고 스위치가 켜져 있냐 안 켜지냐에 따라서 화면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대로 반드시 잡고 뒤집읍니다. 자, 뒤집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스위치가 보니까 나오네요. 아날로그라고. 그죠? 여기 안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죠?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안 보였었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왜? 백라이트가 안 켜져가지고. 왜 안 켜져? 이와 같은 트랜스가 한쪽에 타가지고 안 보였다는 거죠. 이것처럼 3등분해서 숫자가 정확히 잘 나오면서 양쪽에 고르게 스위칭이 니플 플리플처럼 그게 돼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왼쪽에서 아날로그처럼 어떠한 그 떠돌아다니는 구름처럼 배처럼 나오죠, 그죠? 잘 됐다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어떤 거? 네, 트랜스. 네, 그거 때문에 그거. 예. 이런 경우 이제 백라이트 간다고 했으면 또 그렇죠. 네, 다 끝났습니다. 컴퓨터 연결을 하면 안 해도 고장 증상은 백라이트 풀려기 때문에 다 끝난 거죠. 나사 하나 아까 빠졌던 거 더 하고 케이스를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상이 이게 뭐냐고요? 부품통이에요, 부품통. 네, 이렇게 비춰지는 거울처럼, 거울 속에 비춰지는 것처럼 이게 부품통입니다, 부품통. 네, 그럼 여기서 또다시 하나 교보제다운 좀 알고 갈 도움이 되는 이런 걸 준비해 봤습니다. 네, 명품으로 가는 목수의꿈 채널. 네, 낚시 같은 경우 느끼는 경우는 낚시라고 보기보다도 어떤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의 홍보 차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고객님과 실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수리 후기, 쌍방 소통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의식을 포스팅으로 나타내주면서 그게 다시 영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낚시 아닌 포스팅, 마케팅 쪽으로 있는데, 지금과 같은 어떤 컨텐츠다운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좀 명품으로 가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보는 데 있어서 느끼고 보고 알고 가는 게 좋지 않느냐. 물론 대상은 처음 보거나 모르는 사람이나, 물론 알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을 하죠? 네, 향수라고 또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좋은 식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계없거나 또는 관심이 없거나 또는 무의미하다 생각할 때는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고 또 다른 채널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설명드리고자 갖다 놓은 것 같은 경우는 이게 LCR 메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쪽에 탔던 트랜스포머, 이 변압기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방식은요, 이 값은 보통 헨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여는 옴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옴, 저항을 레지스터라고 그러는데 그 옴수, 저항치 숫자를 기호, 단위, 그걸 옴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달리기할 때 1m, 2m, 3m 그러듯이 그 뒤에 또 무게를 잴 때 그램, 킬로그램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여기서는 이 자체는 헨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헨리, 몇 헨리,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자장치가 어느 정도 형성되느냐, 이게 그걸 헨리라고 표현하는데, 그 헨리 값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일이 관계적으로 헨리 값이 안 나온다 그러면 트랜스포머의 기본 일을 못하게 되겠죠. 일을 자체 기능이 상실된 거죠. 성능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1차 측, 2차 측 구분이 되는데 2차 측 끊어졌기 때문에 2차 측 측정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단자에다가 측정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런 식으로 니드봉, 그러니까 이거는 후크, 후크 클립, 이런 식으로 후크 선정하듯이 연결을 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버튼을 눌러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전원이 지금 들어가 있나요? 헬리값이 나오죠.
네, R은 네, 931.2옴이라고 써 있고 헨리는 네, 1958 헨리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용량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헨리 값이 이 자장 형성되어져 있는 네, 그 값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예. 또 숫자 기억을 한번 해보시죠. 어떻습니까? 당연히 2차 측 아까 끊어졌던 거, 새카매 탔던 거, 그 맞은편을 그대로 놓고 단자만 옮겨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거 뭐 마술 부리는 거 아니고, 또한 옮기든 안 옮기든 그대로 놓고 이제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기가 될까요? 아까 는 0음이었죠. 0음이었으니까 전선이 끊어진 거죠. 측정 불가라고 나오네요. 측정할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이게 이 자체가 그냥 끊어졌으니까 신호를 보냈는데 다시 회신 피드백이 없으니까 측정할 수가 없다. 뭔 소자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1차 측에서는 또 어떻게 나올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차 측. 아까 숫자 왜라고 그랬죠? 잠깐만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몇이었습니까? 1900 몇이었죠? 2차 측에서. 옴수는 몇 음이었죠? 이번에는 1차 측입니다. 테스트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전원을 인가를 하고, 전원을 인가를 해서 거기에 값을 측정을 해내야 되겠죠. 여기서 같은 경우는 0.01 헨리, 0.35. 그러니까 기호는 이런 식으로 코일식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고 미리헨리가 0.1 헨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1900 몇이었죠? 이게 지금 0.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항치도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게 코일 건수가 많이 안 감겨져 있으니까 저항치라든지 헨리라든가 그런 게 다르게 표시된다. 아까 그가 이렇게 표시가 다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러면 여기서 네, 기호가 그렇게 쓰여져 있었는데 알셜메타니까 저항이다. 그럼 저항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이게. 이거가 지금 몇 옴입니까? 이 저항이 지금 이거가 4, 7, 4, 5? 좀 흐리게 나오네요. 차를. 세 번째가 은세. 그 다음에 청색인가요? 그 다음에 황색. 그러면 4, 6, 0.46음? 자색인가? 0.47음? 측정을 해보도록 하죠. 저항도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R, 레지스터, C, 캐패시터, L, 리액터 해가지고 이렇게 물렸거든요. 이건 자, 이 상태에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호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철사 이렇게 되는데 이런 기호가 좀 다르게 나오죠. 그죠? 2번, 3번 P는 지금 2번, 3번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0.51 옴수가 나오네요. 0.51. 그러니까 이 값이 0.51. 이 옴이 측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 표현에 이런 식으로 기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하나 측정을 다른 거 해보도록 할까요? 어떤 거 할까요? 네, 이쪽에 콘덴서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이 콘덴서는 16V에 1000마이크로네요. 이거 극성이 있는 건데요. 근데 극성이 있다 손 치더라도 0.1옴 측정하기가 좀 굉장히 힘든데, 네, 그러한 테스트 같은 경우가 그런 거보다 이거 가지고 할 때는 또 0. 몇 옴까지 측정이 더 가능하죠. 그죠? 이게. 자, 이번에는 캐패시터라고 하는 콘덴서, 네, 콘덴서라고 많이 부르는 네, 캐패시터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렸죠. 그죠? 물려놓고 이번에는 이거 캐패시터 이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전원 인가를 해서
저 있는 값을 불러오도록 하죠. 마크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 값은 C가 용량인데 아까 저기 1000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C 값이 933.1 마이크로페르 가운데죠. 이게 ESR 값 옴수가 내부 저항 뜻이고요. 그 다음에 로스가 1.1%의 로스 손실값이 그렇게 표기되고 있습니다. 콘덴서 캐패시터 마크가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LCR 메타, RLC 메타, 예?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반적으로 여거스 같은 거 측정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하도록 되어져 있죠, 그죠? 헬리 값을 측정할 때. 그러면 이제 아까 그 트랜스도 교체하고 수리한 모니터 화면은 잘 보일지 그래도 한번 시원스럽게 화면을 더 전체 풀 화면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수리를 마치고 화면을 켠 상태입니다. 네, 잘 나오네요. 네, 감사합니다.